번째 주제 발표로 운암 정든 선생의 순국정신 현양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홍승섭 강남대 명예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는 운암 선생 유적지 이렇게 또 모처럼 산행을 하시기 때문에 피곤하셨을 때고, 식사하고 또 저희 공부하는 사람도 이렇게 학술 세미나 재미없습니다. 아마 장윤정이 와서 노래 한마디 하면 더 기억에 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아마 오늘 발표 이후에 운암 선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항상 저는 공부하면서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항상 저도 이제 70에 가까운 나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이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아주 짙어지는데, 운암 선생을 제가 운이 좋다고 할까요? 운암 선생이 저하고 시운이 맞았다고 할까요? 어쨌거나 순교하신 지 110년 만에 오늘 이렇게 순국정신을 우리가 현양하자, 이런 똑같은 생각을 갖고 앉아 있습니다. 바로 지난 11월 17일이 순국선열의 날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그날이 바로 운암 선생 기일입니다. 자결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시운이 딱 들어맞을까 해서 제가 전혀 장흥문화원에 오늘 학술대를 개최하려고 했던 계획이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 기념일로 건국 훈장 애국장 수여됐다는 기쁜 소식만을 갖고 있었지, 아마 행사를 하더라도 내년이나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바로 순국 선인의 날이 11월 17일이고 8월 15일 날 추서 받으셨으니까 그래도 부지런히 뛰어다니면 우리가 순국 선열의 날을 그냥 넘기진 않지 않겠는가. 추서 받고 그냥 넘어간다는 건 너무나 아쉬움이 커서 장흥문화원에 일부러 전화를 해서 원장님한테 좀 추진하시죠 해서 백방위로, 여기 우리 후원위로 나와 있는 전라남도 또 장흥군, 이렇게 결국은 학술 경비를 지원하게끔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23만 명이나 된다는 진주정씨 가문에서 십시일반으로 조금만 성의를 가져도 학술대 정도는 우리가 추서 받은 것을 자축하는 의미에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해서 장흥문화원 원장님한테 거의 생떼를 썼는데 아주 잘 풀려서 우리가 도비, 군비 이렇게 지원받아서 우리 진주정씨 이렇게 충장공파 종회 여러분들이나 후손분들이 이렇게 오늘 같이 할 수 있었던 거, 이게 바로 시운이 아니겠는가.
오남 선생님 그 문집 가운데 항상 강조하는 것이 때가 있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바로 오늘이 바로 진주정씨 가문의 한 순국지사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렇게 새로 쓰여지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오늘 그 여기 동학기념관에 보면 시온이라는 그 글씨가 많이 쓰여져서 있던데, 바로 오늘이 그 시온이 시작되는 복양의 시작이 아닐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꾸 이야기 길어질까봐 통제하는데, 대신 질문 시간을 해주시면 답변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 시간을 활용하기로 하고 넘기겠습니다. 자, 개요만 말씀드리면 바로 구한말에 가장 대한민국의 격동기 역사 중에 가장 파란만장했던 시기가 오남 선생이 살았던 시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제야의 학사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종 황제를 모셨던 사헌부의 지평이자 또 직접 황제에게 사헌부에서의 의견을 직접 고할 수 있는 시종신입니다. 대통령 특별보좌관 중에서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서 보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분이 오남 선생입니다. 사헌부 지평이라고 해서 전체가 다 왕을 독대해서 이렇게 고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종신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부친, 조부, 증조부까지 중증돼서 표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영향이 있었던 분인데, 바로 만원서라는 상소 개혁을 위한, 우리 원장님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만원서를 정말 피눈물을 짜서 쓰셨습니다. 제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하나의 글이 한자로 만자면 번역을 하면 아마 번역책이 있을 겁니다. 한 40페이지가 나옵니다. 그걸 썼을 걸 그때 심정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여기서 앉아 있는 불편함은 비교도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런 시종신으로서 계시다가 단호히 만원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상소 올려놓고 해답이 없으니까 그냥 짐 싸갖고 유치면 내려오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낙향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의견을 내세웠다 받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 거의 의미도 있겠죠. 내던지고 오면 그래도 간합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경술련 때 아마 우리 다음 발표 박민영 교수께서 호남 지역 또 경술국치 때 순국하신 분들을 자세히 설명하실 테니까 배경은 생략하겠고요. 제가 또 저는 한문학 전공입니다. 한시 전공인데 우남집에서 손명사라고 하는 실은 율시 두 구를 보고 정말 황매천의 절명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매천 황현 선생은 같은 시기에 구례에서 자결하시면서 절명시를 남기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남은 그 중앙의 정치권 안에 있으면서도 순국할 수 있었던 분이라면, 황매천은 제야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분인데,
바로 그냥 뭐 저리고미로 자결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손명사 이 한시 두구 칠원 유시 두구에 아주 비장한 마음을 담아서 시를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자진입니다. 그리고 나중 기록을 보니까 음독하셨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마 진작이나 손명사 이 한시 작품이 발굴이 되었다면 황매천 버금가는 그런 우국지사로 우리 한문학사에서 충분히 평가받아질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애처롭게도 오남지 문집에 글자 두 글자가 빠져갖고 번역이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오남집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빠진 두 글자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완벽하게 절명시가 내용이 파악이 되고 그 절명시를 이제 복원하고 이제 장투데이라든가 장 언론에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고 특히 우리 문충선 이사 우리 저쪽 졸고 계신데 김상찬 우리 향토사 하시는 분 특히 또 문화원의 이종만 국장 또 문화해설사 이렇게 하시는 분 또 오늘 연로하신데도 일부러 이렇게 앉아 계시고 있는 이영곤 전 국회의원님, 광복회 회장님 남의 일로 보지 않고 오남 선생 현황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저 외방인까지도 감동할 정도의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또 시운이 맞았던 것은 바로 그 전해에 독립기념관 한시준 관장이 저하고는 동기고 40년 직인데 독립관장직을 맡게 됐어요. 해서 제가 독립기념관의 김건실 연구원한테 이 오남지 번역본 책이 나오기 전에 번역된 내용 전체를 김건실 연구원에게 줘서 수서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를 하라 해서 올해 8월 15일 건국훈장 수서가 됐고 박민영 교수님 어디 계셔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훈처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심이라든가 그 전에 전력이라든가 다른 추서자들 사례를 저희한테 일일이 설명해 주시면서 뒤에서 지원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와서 보니까 오남 선생의 추서 작업을 저 혼자 이렇게 한 것처럼 너무 이렇게 지켜주셨는데 사실 이렇게 원장님이나 우리 국장, 향토사, 우리 박민영 교수, 독립기념관 관장 이분들이 정말 마음을 같이 해서 110년 만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 정말 저는 감개합니다. 우리 제가 권해드릴게요. 독립기념관 관장도 간행 축사만 써주시는 게 아니라 작년에 왔었습니다. 일부러 장흥을 방문했고 김건실 연구원이 오늘 답사했던 지역 일일이 조사를 했고 또 우리 박민영 교수가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 해줬고 이분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한번 감사 표시를 좀 해주시죠. 정말 오늘 이 자리 감사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발표지에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만 하고 넘어갑니다. 아마 오남 선생의 각에 대한 것
중에 제일 관심사는 아마 충장봉이겠죠. 교육정난 이후 충장봉 또 그 자제분 미칠광자 노예노자 광로라고 표기된 데도 있고 스스로 미친 노인네처럼 행사하면서 자취를 숨기고 사실 장흥에 입항하신 분이 바로 광자 노자. 근데 한자 표기를 이제 넓을 광자에 나타날 노자로도 쓰고 이름 한자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광로라는 한자 표기는 문헌마다 달리 있다. 아마 이거 진주정시에서도 아마 그분 묘에서 묘지석이 나온다든가 뭐 행장이 나오면 아마 이름도 찾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역시 우남 정두음 선생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 화서 선생 논하에서 수학했다. 아마 우리 박민은 교수 발표지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화서 선생에게 직접 나가서 이렇게 수학하기에는 연대가 맞지 않는다. 왜? 1873년이라는 연대가 화서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인데 이 오남집의 기록에 뭔가 오류가 있지 않는가. 그거는 다시 연구자들이 검토할 사항이고 당장은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화라든가 문인이라고 했을 때 공자의 제자가 2000이라고 하는데 2000명이 다 뭐 교실에서 수업했겠습니까? 공자의 학문과 사상을 공유하는 후대의 사람들을 다 그의 문화, 스칼라십 이런 계통으로 쓰여지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좀 더 살피겠습니다만은 문화라는 말은 직접 사사하지 않아도 그 화서의 사상과 학문을 이어서 계승했다 하면 화서 문화로 표현한 그 우리 윗대 분들의 표기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하고 지적사항이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또 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망화대 이야기가 나오죠. 1892년 기왕후 망화대를 축조했다. 바로 길을 사이에 두고 상가터에 집들이 있고 마주보는 쪽에 망화대 표석 있는 데 올라가 보셨을 겁니다. 망화라는 건 임금이 계신 그 북향 거길 향하는 곳이라. 그러니까 망화 자체가 임금 계신 곳이 화이고 그 망경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서울경자의 경이나 빛나라의 화나 경화 이게 서울이란 뜻입니다. 고종 황제가 계신 곳을 항상 올라가서 절하고 또 곡하고 그리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터가 망화된데 표석을 세운 것은 순결하시고 난 10년 후에 큰아들 둘째 아들이 세운 겁니다. 1910년에 순국하시고 1911년도에 세웠다고 망화대 표석 우측면에 연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음독 순절하시고 망화대 표석 1921년에 정재하, 정해붕이 세웠다. 오늘 가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손명사 중에 글자 두 군데 빠진 게 우측에 보면 태호 불견 천일 문을 닫고 하늘에 해를 보지 않았다. 요게 이제 같은 문집에 송사 기우만이 쓴 묘지명에 나오는 문구고요. 좌측에
보이는 것이 손명사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폐호 백일천, 폐호 다음에 불견이라는 두 글자가 오남지 본문에 빠져 있어 갖고 이 손명사가 이 장지역에서 알려져 있었는데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덮어져 있었다. 그걸 제가 오남집을 번역하면서 불견, 나라가 망했으니까 더 이상 하늘의 해를 보기가 부끄럽다. 아예 문 닫고 해와 달을 보지 않겠다라는 결심의 뜻으로 쓴 시예요. 사실 돌아가실 때까지 문 밖을 안 나오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마당 위로 고꾸라져서 피를 토하는데 바로 우남선생 망한님 한씨가 하시던 말이에요. 기일날 사실 나는 너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줄 알았다. 돌아가신 날 문이 열리더니 대뜰로 고꾸라져서 피를 토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1년 지나고 하고 그날 한씨가 역시 따라서 죽습니다. 아마 이렇게 내외가 같이 순국했다. 아마 우남은 나라를 위해서 한씨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같이 이러한 정신을 공유했다는 거, 저는 우남만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이 한씨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에 아마 이 우남도 자기의 충절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었지 않았나. 가장 그 신뢰성을 갖는 그 평가가 아마 송사 기우만 선생이라든가 화서학파 문인들이 서문, 발문, 묘지명 이런 걸 통해서 우남 선생이 어떤 분이던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라의 조정에서 임금을 가까이 모신 신하로 물러나 시골에서 늙어가다가 나라가 망하여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혹은 사복 배를 갈라 죽고 혹은 약을 먹고 혹은 먹지 않여 굶고 죽은 자가 호남에 3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장령인 정재걸이고 한 사람은 시랑 장태수며 한 사람은 바로 우남공이다. 송사 기우만이 바로 호남의 삼철 경술국치 때 순국하신 3분을 이렇게 열거했는데 정재건, 장태수 이분은 1963년도에 건국장 벌써 추서가 됐습니다. 50년 전에. 이분들은 이미 추서가 돼갖고 독립운동사라든가 이런 그 사학가들의 연구 책자에 다 밝혀져서 선양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송사 선생의 묘발명에 이렇게 명시해서 나타나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남 선생은 110년 동안 그냥 묻혀져 있을까? 그것이 저는 때를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갔다 오셨죠? 망화대 표석. 이 100년밖에 안 된 표석인데 관리가 안 돼갖고 탁본을 해도 제가 판독한 게 한 40%밖에 안 됩니다. 좀 더 고증을 해서 망화대 표석도 좀 이렇게 원래 비는 그대로 두고 그 내용을 아마 복원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바로 문중에서 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 여기 사진 우측에 보면 우리 이제 광복회 회장님 또 문희사 원장님 저희가 작년이죠? 작년 답사 때 사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우남 선생 영정도 저는 있는지 몰랐어요. 추서 작업을 진행하다가 우리 문희사가 사진 자료를 보내줘 갖고 그걸 독립기념관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제 공표가 됐는데 오늘 학술대에 팜플렛에도 보면은 기본 영정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희사가 발굴한 작품입니다. 자, 오늘 올라가셨죠? 정말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본분이 없어서 누군가가 안내하거나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묘역이라는 것 사실조차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들 아셨을 거예요. 이제는 방치하지 않으실 겁니다. 적어도 순국지사, 우남, 전공, 도흠지묘 이 표성만이라도 내년 순국 선연의 날 좀 세워서 우리 문중분들이 그거라도 꼭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고모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묻습니다. 해주시겠죠? 예, 박수 한번 주세요. 약속한 겁니다. 아마 장우의 유림도 그 뜻을 같이 할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성역화 작업은 차차 해나가야 될 거고, 일단은 길 건너에 묘소 입구 안내 판이라도 써서 붙이고, 그 다음에 망하대에도 입구 안내 표석이라도 하고, 우리 우남 선생 묘소는 좀 봉분을 올리고 앞에 묘표 순국지사입니다. 이제는 순국지사 우남 전공 휘 도흠지묘 뒤에 의미가 있든 없든 일단 표석만이라도 꼭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넘기겠습니다. 제가 우남 선생을 만날 수 있었던 인연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장흥위 씨의 회은위 원양이라는 분이 역시 경술련에 수리봉에다가 칠원절구 한시를 써서 새겼어요. 그걸 제가 또 학계에 보고하고 2년간 조사하고 그거는 전라도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해서 아마 심의 중입니다. 그 작업을 하는 도중에 문화원의 우리 고영천 원장님께서 원안집 번역을 저한테 뜬금없이 부탁을 하셨어요. 사실 저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하는 일에 이렇게 선뜻 나서진 않았는데 우남 선생 그 행장하고 묘갈명 그 다음에 손명사 그 작품 그것만으로도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1년 내내 우남집을 번역해서 냈습니다. 그 덕에 아마 저희 후학들은 아마 우남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우리 장흥문화원에서 국역사업위로 우남 선생 문집이 안 나왔다면 저도 우남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거고 아마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같은 공간에서 우남 선생의 순국정신을 함께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경과 보고 정도로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은 토의 때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시간 되는 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